이제 연체가 서서히 이제 급등하고 있답니다. 서민들의 급전, 카드론, 리볼빙의 연체가 2% 급등했다고 하는데 뭐 빌려서도 이제 못 갚는 거죠. 점점 가장 경제적인 고리가 약한 곳부터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야죠. 겁내야 됩니다. 저렇게 빚을 그동안에 너무 쉽게 생각한 겁니다. 빚 내도 된다. 아니 남들 다 그렇게 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저기에서 다 연체가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은행에서는 인터넷 은행의 연체율이 4월달에 0.85%다. 신규 연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면서 마찬가지로 중저신용자의 대출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신규 연체가 빨리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래저래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까요? 참 걱정이죠. 뭐 별일 아닌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남들 다 그렇게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남들이 밥을 굶고 산다고 나까지 밥을 굶으란 법은 없는 거죠. 뭐 이래저래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충격이 이제 심해지는 겁니다. 걱정하며 살아야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빚이 쉽냐고요. 그나마 가진 재산이 없어도 빚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다. 중간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빚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모멸감 느끼고 수치감 느끼고 식혜만 주면 온몸이 부서져라. 미친듯이 일하겠습니다. 일만 하면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빚진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빚쟁이의 삶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살벌합니다. 이번에 이제 겪으면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야반도주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사는 게 쉽습니까? 안 쉽습니다. 욕심을 줄여야 됩니다. 뭐 남들이 오마카세 아니 뭐 럭셔리 뭐 하이볼 아무리 떠들어댄들 내 형편에 맞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좋아지고 갑자기 부자되고 경제적인 자유 얘기하고 파이어족 운운하는 이들이 거의 다 대부분은 뭐다? 가짜다. 내 삶은 아주 싫어하고 아주 뻔하고 아주 재미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든 빚 안 지려고 발버둥을 치고 빚을 지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일본 드라마 사채꾼 우시지만 보십시오. 빚진 사람들은 계속 빚집니다. 나중에 몸을 팔든 자식을 팔든 뭘 팔아도 뭐 생각이 없죠.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짐승처럼 사는 거죠. 사람인가 짐승인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장으로 삽니다. 우리가 살면서 뭐 아주 멋있고 아주 대단하고 아주 엄청난 것들을 바라죠. 근데 현실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손으로 도장 찍어서 빚지면 못 빠져나온다라고 봐야죠. 이번에는 생각이 40년입니다. 나이 지나면은 그래 뭐 10년 더 늘려서 50년 금융노예 되겠죠. 앞으로는 누가 먼저 빠져나올까 혈안이겠죠. 지금도 무리하게 빚을 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으려고 하죠. 이제 시작이라는데 그들은 완전 바닥이고 완전 바닥을 찍고 다시 나아질 것처럼 희망을 갖고 기대하고 삽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작한 거고 앞으로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황금성이 없는 부동산을 큰 빚을 지고 산 사람들 착각하는 게 집값이 오르면 남에게 팔고 빠져나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고 팔고를 잘 못합니다. 뭐 뉴스에서나 유튜브에서나 사고 파는 걸 금방금방 해서 뭐 금방 부자가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 다 어떻습니까? 상당수가 다 그냥 입 바른 소리고 거짓말입니다. 안 믿는 게 낫습니다. 아주 극소수가 한 방법을 가지고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해봐 라고 해서 그런 얘기에 혹해가지고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제 잡히는 거죠.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라고 얘기하고 호가도 오르고 실제로 그 호가를 보고 거래도 하고 하면서 진짜 부자가 된 것처럼 착각이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수입차 이제 예약하고 뭐
명품백 사고, 호텔 가서 호캉스 즐기고, 뭐 이제 부자죠, 부자. 아이, 10억 벌었고, 20억 벌었고, 50억 벌었고. 아이, 난 부자야. 근데 까봤더니 매달 마이너스인 거예요. 이게 뭔가 싶은 거죠. 정신이 나간 거죠. 앞으로 그렇게 무리하게 사치 부리고 흥청망청거리고 돌려막기 하고 이랬던 이들 이제 망가지는 거죠. 지금 이제 시중금리가 한 5%에서 한 6%쯤 되는 것 같은데요. 연말 되고 내년 되고 하면요. 8에서 12%쯤 이제 구간이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하단이 8%, 상단이 12%예요. 지금은 한 3% 후반에서 한 5% 중반까지이죠. 작년이었나요? 재작년이었나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벌어질 겁니다. 앞으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외식 불가, 여행 불가, 이제 밥도 이제 한 끼 줄이는 그런 되게 외롭고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이 올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그렇게라도 외식도 안 하고 여행도 안 하고 라면만 먹고 살아도 빚을 안 지면 그냥 사는데요. 빚 지면 답이 없습니다. 계속 와서 이제 갚으라고 독촉 전화 받고 그러면 시달리는 거죠. 겁나는 거죠. 쫓기는 거죠. 앞으로 이래저래 위험 수준이 계속 늘어나면서 대선 충당금 늘려라. 금융권에 뭡니까?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충당금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사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좀 지나면요. 대출 안 해줍니다. 갚지도 못할 이에게 왜 대출을 해주겠습니까? 이게 앞으로 벌어질 일이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절대로 빚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한 빚이 그 사람을, 그 가정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우리는 점점 더 목격하게 됩니다. 에이, 그럴 줄 몰랐다. 에이, 그럴 리 없다. 이런 얘기들로 그동안에 많은 이들을 현혹시켰습니다. 빚을 져도 괜찮다고. 남들도 그렇게 산다고. 빚 안 내고 집 사는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빚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소득이 낮고 빚이 많으면 가정 내 불화가 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혼하고 빈곤해지고 가정 해체하고 도둑질하고 강력범죄가 창궐하는 곳 가난한 지역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난하고 빚져 있는 지역이고 집안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가족들 간에 더 위로를 해주고 위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원망하고 싸우고 난리가 나는 거죠. 먹고 살 게 없으니까 더 각박해지는 거다 라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엄청난 충격들이 벌어지는